자존감은 내 선택들이 모여서 자존감으로 완성된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존감이 나의 존재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혹시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명코칭 100명 대표입니다. 25년간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었고 지금은 명코칭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코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ARC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율성, 그리고 유능성, 연결성으로 기본 욕구를 통해서 이 삶의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율성,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능성을 갖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으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연결감으로 우리는 여러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제가 자기 주도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자기 주체성, 그리고 자기 결정권, 이렇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커리어에 어떤 영향과 성장을 미칠 수 있는지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궁금해하고 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수혜를 얻을 수 있는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고 있죠. 또 이게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의미 있고 또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MZ세대 특징에서도 이러한 자기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가질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Why,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행력의 본질을 얘기하는데요. 끝없이 왜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습관으로 가져가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의지력이 부족해, 나는 동기부여가 필요해,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습관의 알고리즘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좌절하는 대신에 어떻게 습관의 알고리즘을 가져서 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목적성, why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방해 요인을 찾으면 조금 더 쉽게 그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지속해야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셀프 코칭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먼 시넥이라는 경제학자가 이 골든 서클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골든 서클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면서 왜 그것을 하는지로 접근하지 못하는 반면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은 Why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전 설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비전 또한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비전을 설계하기 이전에 우리는 더 근원의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북두칠성과도 같은 나의 삶의 방향성과 같은 게 바로 미션이고요. 그 미션이 있어야지만이 비전 설계가 가능하고, 비전은 내가 거기에 상태에 도달하려는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와 반대로 했다면, 즉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비전을 갖고 미션을 만들려고 했다면 매우 어렵고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요마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부터 출발을 했고 내가 왜 이 음악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음악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연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특히 어떤 무대에서의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곳이든 자기의 음악이 필요한 곳을 본인이 분명하게 파악하고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연주를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러한 목적성을 분명히 가진 그런 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코칭에서는 질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비전 실행을 돕는 코칭 질문을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나는 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그리고 장애 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내가 아닌 후배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후배에 대한 이 질문은 뭐냐면 주제와 관련해서 내 문제가 아니고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현명한 지혜로운 물음과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몰입하면 오히려 거기에 접근하는 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문제야 라고 매몰되지 마시고 거리두기 들어보셨죠? 한 걸음 거리를 둬서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자존감과 연결을 많이 해드린대요. 자존감은 내 선택들이 모여서 자존감으로 완성된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나의 존재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혹시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난 너무 자존감이 낮아. 넌 너무 자존감 낮은 인간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존감은 이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자존감, 감정이죠. 감정의 특징은 뭐냐면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한번 보실까요? 감정이 어떨 때는 긍정적일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바로 부정적일 때도 있죠. 그 감정의 파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내가 자존감이 높을 수 있고요. 어느 날은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짓고 정의 내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는 오늘 자존감이 좀 떨어졌네? 오늘은 내가 자존감이 조금 높아졌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존감은 내가 원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성취를 했다. 또 그 이상의 성취를 했다? 그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성취가 좀 부족했구나. 그럼 나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벽함을 가지면 됩니다. 나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죠. 나는 완벽하지 못해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가능성에 있어서 매우 완벽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에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